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없애겠느냐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핵협상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는 뭔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처음부터 없애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핵폐기 협상 혹은 비핵화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군사시설, 핵무기 생산이 이용되는 공장, 광산, 우라늄 광산 이걸 리스트를 다 써라. 그래서 리스트를 다 써서 내면 그걸 놓고 팀을 묶습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핵무기 생산 지역을 들어가서 폐기시키세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핵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폐기시키세요. 저기 앉은 사람들은 군사 시설을 다 보세요. 이렇게 팀을 모아 가지고 가서 동시적인 방법으로 쭉 핵을 없앱니다. 이걸 비핵화 협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으로 가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핵 리스트 신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 리스트를 받아놓고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다 빠른 시일에 핵을 쭉 없앴어요. 다른 한 방식은 뭐냐면 핵 군축입니다. 핵 군축 협상이라는 건 뭔가면 대방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핵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미국을 공격할 능력, 대한민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100개 가지고 있다 하면 핵 군축 협상에서는 100개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뭐 20개를 없애든 30개를 없애든 40개를 없애든 그중에 일부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핵 군축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협상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뭡니까?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시간을 벌어야 되니 시간을 벌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 체제 보장, 군사위협 제거예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두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핵무기를 내려놓겠다.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와도 다르고 아버지와도 다르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우리 남한 대표단을 만나서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군사적 위협, 체제 보장을 해주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주장과 이전 김정일의 주장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2005년 김정일이가 당시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 이야기와 이번에 김정은이 정우영 청와대 실장하고 한데 한 이야기가 같은가 다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북은 육자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다만 미국이 업수위 보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맞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7월 중에라도 육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네, 이게 2005년 6월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을 하루 전날 만나고 와서 한 말입니다. 김정일이 말은 이겁니다.
나는 핵무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단 미국이 자꾸 위협하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나는 핵무기를 내려놓을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해소된다면 핵무기를 내려놓는다. 이런 앞에다가 명분을 만들어 놨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좀 들어봅시다. 북한의 체제 안전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결국은 갖고 갔죠. 네. 자, 김정은이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기 전에 4월 21일 당 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당 전원회에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북한 노동당 결정을 채택합니다. 이 결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노동당이 어떻게 규정했느냐, 그 성격을 한번 북한 TV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당 병진 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에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 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한 아나운서 말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이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이겁니다. 당 병진 노선의 승리, 이건 북한이 핵과 ICBM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함으로써 북한은 강력한 보검이 생겼다. 보검. 네, 그 다음에 후손들도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는 검과 방패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를 검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보검이다 하면 이 보검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검. 한번 누가 말씀해. 보검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 공격하기 위한 무기. 그 다음에 또 보검하면, 보검이라는 건 귀중한 검이라는 소리죠. 그건 무기로서의 의미는 보검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에서 보검은 무슨 뜻일까요? 검은. 예? 예.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있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들 보세요. 이 짝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그러면 왼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저울 들고 오른손에는 보검, 검을 들었죠. 그럼 이거 저울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울은 이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는가를 법을 가지고 따져보고, 제법이다. 여기다가 헌법을 놓고 법을 놓고 옆에다는 그 사람의 죄를 놓고 이게 어느 쪽이 기우느냐 보고, 만약 죄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다음에 검을 뽑았잖아요. 지금 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잡겠다는 거죠. 법이 선고를 내려서 감옥에 잡아 여튼 과태료를 물리든 해서 결국은 부정의를 바로 잡는다. 이게 검의 의미입니다. 뭐 남을 찌르겠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손에 검이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대법원 앞에 검이 없잖아요. 우리. 네. 그러면 그럼 북한은 이제 말하잖아요. 강력한 보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보검. 무슨 부정의를 핵으로 바로잡겠다. 이 한반도에 무슨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 민족적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민족의 통일 문제와,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 있는, 이건 부정의스럽다. 우리 남한의 외국 군대가 우리 민족의 국가의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건 이건 부정이다. 이걸 바로잡는다. 이겁니다. 이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핵무기 강력한 보검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은 시간을 끌려가느냐? 바로 핵 폐기의 순서,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단번에 시작부터 핵 폐기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핵 군축처럼 핵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냐 이 순서를 잘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핵 폐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신뢰 구축 우리 한국과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전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1년, 2년, 3년, 5년, 20년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국제 공동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방식도 미국은 지금 CBID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북한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네. 북한은 무엇을 없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건 북한이 결심할 노릇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말입니다. 미국은 전면적으로 동시에 CBID 원칙에서 하자 이거고 그러면 CBID라는 게 뭐냐? C라는 거는 완전한이라는 소리예요. 완전한. V는 검증, I는 대대로 세울 수 없다. D는 파기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검증을 통해서 대대로 세울 수 없게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파괴해버린다. 이게 CBID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못하겠다는 게 지금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강의하는 이 현 시점을 우리가 봅시다. 현 시점에서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해서 지금 한 걸음도 전진 못했어요. 4월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건 5개월이 지났지만은 로드맵과 검증 체계도 원칙도 합의 못했어요. 지난주에 예견됐던 미국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 지난해까지도 엄청히 속도 낼 것처럼 그러던 트럼프는 이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지난주에 하기로 됐던 고위급 회담도 무산되고 왜 이렇게 북핵 문제는 지금 진전이 없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예?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면 이 4명이 4개 국가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원칙, 하나의 방도를 북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정부는 선남북관계 제일 처음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 추진 원칙이 1년도 안 돼서 지금 선남북관계 후 비핵화 원칙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병행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트럼프는 미국은 처음부터 CBID로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에서 핵 리스트를 먼저 내놔라. 그래서 정상적인 비핵화로 가자. 이게 미국의 원칙이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냐?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조치라도 취하면 제재를 해제해줘야 한다. 이거 제재 해제가 북한의 체제 보장에서 핵심이다.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해서 이 4명이 각이한 잣대와 각이한 주장을 가지고 지금 북한 비핵화에 달라붙기 때문에 진전도 안 되고 진전도 안 되면 북한에 압을 가야 되는데 압도 가지 못하고 오종종한 상황이 바로 지금 1월 12일입니다. 네. 11월 12일 오늘. 자,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얻은 건 뭐냐? 바로 종전의 병행 추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나올 때 발표한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4대 전략입니다. 한반도 4대 전략을 그때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 진전시킨다. 두 번째 원칙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선남북관계로 비핵화를 견인하는 정책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뒤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거 지금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CBID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깨질 뻔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를 설득시켰습니다. 김정은을 내가 2번 만나봤는데 야가 핵을 폐기하러 간다. 그러니까 꼭 한 번만 만나보라. 만나보면 트럼프 당신도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걸 믿을 것이다. 이렇게 구슬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날아가는 거. 오케이. 트럼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을 상당히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 날 날아갑니다. 싱가포르로. 날아갔는데 이거 싱가포르로 날아가기 전에 3일 전에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기자 인터뷰를 해요.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들어가기 전 트럼프의 기자 인터뷰를 한번 좀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며 한 말입니다. 첫인상은 5초 내로 결정된다며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ll know.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이게 한개 정상이 북한과의 회담에 들어갈 때 문제를 느낌과 촉각으로 해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느낌과 촉각으로. 정상과 정상과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건입니다. 글자예요. 문건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는 문건보다도 얘기를 해보고 자기가 판단되면 이거 핵 폐기할 거다. 판단되면 자긴 하겠다. 만약 얘기해보고 판단해서 이거 안 할 거다 하면 1분도 안 걸리고 문을 박차고 나오겠다. 이게 트럼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든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원문입니다. 합의문 원문.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은 북한 핵 폐기의 순서를 핵 폐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비핵화 원칙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 사항을 선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삿바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은 이 원칙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합의한 것과 관련됩니다. 바로 트럼프는 이 짤막한 이 합의 문건의 구조와 순서에서 북한의 논의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원래 트럼프 말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CBID 원칙에 기초해서 처음부터 비핵화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 원칙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문장이 바꿔줘야 됩니다.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이룰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조가, 순서가. 그런데 이걸 바꿔놨어요.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삿바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건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인한 다음엔 끝이에요. 사인할 때 잘해야지. 아니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체결할 때도 문건 엄청 들여다보잖아요. 사인해서 넘겨받은 다음에 끝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만드는 문건은 진짜 몇백 번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니 4가지를 합의했는데 4가지 순서도 이렇게 됐어요. 비핵화 문제가 없이 처음에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한다. 3번째에 비핵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7월 달에 폼페오가 3차로 북한에 찾아갔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북한과 회담하는데 북한에서 폼페오를 강도라고 닦아세웁니다. 폼페오가 왜 강도냐? 폼페오는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러 갔는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회담 정신에 어긋나게 폼페오가 나온다. 왜? 싱가포르 회담 정신은 신뢰 조성인데 북한에 온 폼페오는 신뢰 조성 문제를 토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이게 7월 7일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이 대변인 담화를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에 다 보냈어요. 전 세계
정부들이 이걸 좀 판단해 주세요.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지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북한은 싱가포르 선언대로 하자는 거고 미국은 지금 싱가포르 선언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걸 말 못해요. 그래서 여러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은 시정을 간 이야기하죠. 싱가포르에서 정전선언 이거 문제 합의하기 때문에 정전선언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이거 트럼프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열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핵 리스트 문제가 먼저지.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데 미국이 무턱대고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 외교위의 팀 케인 의원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은 대북 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양보를 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I don't think the issue is now is we should be doing more concessions. Have they agreed to give us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infrastructure and let us inspect it? And unless and until there's an agreement on tha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결국은 이겁니다.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는 조건에서는 북한과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 리스트 제출 문제 해라. 이게 미 국회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9월달 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딱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핵 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 리스트 안 주겠다는 거죠. 미국은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북한은 지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거 올해 9월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다 되고 북한 외무상의 한 연설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 이게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북한이 내놓겠다는 건 영변 핵단지에만 핵시설이 390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면 북한 좋은 지역 쪽에 있으면 그것이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는 아직도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씩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영변 핵시설 5개를 국제원자력기가 2005년부터 6년 동안 이걸 사찰하고 봉합하는데 5개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면 360개 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면. 그러니까 핵 리스트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핵 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지금. 우리 정부의 주장은 뭡니까? 예?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고 아마도 그 대목에서 협상이 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에 대한 절충, 중재안을 내놨죠. 네, 이 핵 목록 신고는 잠시 미뤄두고 우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빅딜 제안입니다.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안 내놓겠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 핵 리스트 이건 좀 뒤로 밀어놓자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지금 쟁점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지금 협상이 열리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거 제재 문제예요.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제재를 풀겠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북한에 그러면 왜 국제 공동체가 제재를 가했느냐 이거겠죠. 사람을 잡아갔다 하면 경찰이 사람을 잡아갔다 감옥에 였다면 왜 년유냐 왜 재판이 2년 징역형을 선고했냐 이걸 뒤집어야 감옥에서 나오겠죠. 내오자면 예를 들면 그러면 북한은 국제공동체는 유엔은 왜 북한에다가 제재를 가했는가 하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타격하는 핵 공격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공동체는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공동체의 제재 해제 시점은 법률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 이 제재가 법률적으로 보면 풀려야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그 공격 능력 핵무기가 없어질 때 제재가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재 문제에서 이 제재 해제 문제에서 지금 각국의 입장은 지금 다 차이 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은 뭐냐? 북한은 겁니다. 아니, 우리 핵무기는 당장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올해 들어와서 우리 핵실험, 미사일 도발 우리 하나도 안 했다. 북한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실험장을 폭파해서 폐기해버렸다. 세 번째,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부분적으로 해체했다. 이만한 것 많이 했으니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달라.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뭐 이만 거 했으니까 이제 제재를 좀 해제해 주자 이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아니 그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 공격 능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핵무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제재를 풀어주면 그 핵무기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로 된다. 용인해 주는 것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유럽과 미국은 우리 정부는 입장 뭡니까? 예? 모르세요? TV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일 때까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제재 문제, 핵 리스트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 우리, 중국, 러시아 4개 그리고 4대2 지금 형세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회에 몇 가지만 좀 논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 이런 데 나가서 강연해 보면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분은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학들에 나가서 강연해 보면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냐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재부다. 왜? 아니 핵무기라는 건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국제적인 이런 불공평한 법 때문에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빼앗자고 아득바득할 필요가 없다. 통일되면 북한의 핵무기 ICBM은 곧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이 우리가 영토도 작고 이렇게 인구도 적지만은 우리 한국이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강대국이 되려면 어느 한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가져서 강대국들과 맞짱을 떠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재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가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핵무기를 왜 없애야 될까요, 우리는? 네. 네. 이게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은근히 인정해 주고 싶어 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자고 해요. 이건 명백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보세요. 북한의 핵무기를 은근히 뒤에서 지지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하고 러시아죠. 그러면 여러분, 중국하고 러시아는 왜 은근히 북한의 핵무기를 가졌으면 할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소련은 60년대, 70년대에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엄청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반대로 이거 북한의 핵무기를 약간 그래 하면 뒤에서 슬슬 바람 불어올까요? 그때는 이건데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남북 대결에서 북한의 확고한 우세에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우세했고 군사력은 몇 배 우세했어요. 우세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붙으면 그때는 만약 우리가 미군이 없다면, 우리 한반도에 미국이 없었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때 소련이 딱 말하는 게, 너희 핵무기 왜 필요하냐? 북한은 우리 조국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 조국통일 지금 땅크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다 많은데 거기에 핵무기까지 있을 필요 뭐 있냐? 필요 없잖아. 이게. 그런데 지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게 완전히 판세가 열세로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북한은 완전히 지금 경제력에서는 이제 40대 1 정도로 이제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없었어요. 우리 재래식 무력이 탕크나 해군이나 이 모든 무력은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업데이트돼서 이제 북한하고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이 지금 솔직히 공군은 거의 나 이제 괴멸 상태입니다. 해군도 거의 맞죠.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그래도 뭐 약간 좀 맞짱 뜰 수 있다는 게 잠수함하고 우리 서울시 일반 사람들을 겨누는 장사정포에, 이거엔 뭐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 보면, 야 저거 북한 애들한테서 핵까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너지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버티고 있으면 러시아나 중국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를 왜 분열시켰을까요? 대국들이 바로 우리를 통일시키지 않고 분열시켜서 바로 우리 한반도를 대국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자고 분열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은근히 허용해 주는 중국과 러시아는 뭐냐? 우리를 영원히 분단된 민족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왜? 옛날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까지 없어지면 완전 흡수통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핵이라는 기둥을 뻗쳐줘서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뒤에서 은근히 중국과 러시아가 분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핵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재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자는 건 뭐냐면, 영원히 우리는 분단된, 통일하지 말고 갈라져서 분단된 민족으로 남아있자는 겁니다. 이건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더 엄중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에서 용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북한과의 모든 문건을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 번도 문건에 명시하지 못했어요. 다 100%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이 보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세요. 6.15,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해에서도 완전한 차이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잖아요. 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원칙적인 문제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반도의 핵 문제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도 역시 남아프리카나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를 없앤 원칙 그대로 하자. 이게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다른 나라들 한 것처럼 그대로 해서 핵리스트 내놓고 핵리스트에 기초해서 없애자. 그런데 북한, 우리 정부, 러시아, 중국은 북핵 문제의 특수성을 주장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뭐에 다르죠? 특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적대관계 해소가 북핵 비핵화다 먼저다. 이게 북핵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보편성의 원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수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미국이라도 확고히 우리는 끝까지 CBI대로 가겠다 이렇게 나가봐야 되겠는데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10월 4일 날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 리스트 문제는 뒤에 놓자 하고 미국에 제기한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리스트 문제가 선처다라고 지난 몇 달 동안 이야기했던 요구 조건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북핵 문제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특수 원칙에 의해서 갈 수 이런 환경이 지금 점점점 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존 이제 남북 관계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냉면 문제와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발표했는데 칼럼 제가 발표한 다음에 보수 쪽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들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니 그걸 냉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녹주째 잡아가냐, 녹주째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느냐, 이젠 좀 그만하자. 제가 이렇게 칼럼을 발표했어요. 왜? 아니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녹주 싸우지 않잖아요. 한 3, 4일만 지나면 TV에서도 말하네. 핵실험한 거. ICBM 쐈을 때도 한 줄도 안 되면 다 조용해. 다 잊어먹어. 그런데 이거 냉면 먹구멍 발언은 이거 지금 그저 계속 싸워요. 제가 뭘 이야기하자고 했느냐면 이겁니다. 북한의 오만함과 무례함,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하려면 남과 북이 통일하는 데서 선차적인 공정이 뭡니까? 바로 북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야 되면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한다면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또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70년 동안 갈라졌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거 문화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판단하기 매우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북한에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우리가 보건대는 너 이거 잘못됐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아니 이성건이가 냉면도 먹고 먹으려 넘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욱 중요하고 큰 문제를 이야기할 거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성건은 밑에 사람이 우리 재벌 총수들한테 그렇게 뭐 무례하게 오만하게 놀았다고 치자. 그러면 김정은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놀았는가? 이걸 좀 제가 이런 거 우리가 문제 제야 된다는 게 이거는 다들 가만히 있어. 자, 이거 좀 봅시다. 이 사진.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 비행장에 도착했던 환영 행사 사진입니다. 여러분 KBS를 비롯해서 우리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TV가 다 방영했어요. 이 비행장 영접 행사에서의 문제점이 뭐죠? 바로 이 국기 개양대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에서 대통령이 하면 우리도 그렇고 또 북한도 그렇고 다 대통령이 하면 국기 개양대에다가 자기 국기와 상대방의 국기를 같이 개양합니다. 이게 국제관례에서의 공통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의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그날 평양 비행장 국기 개양대는 인공기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인공기만 올라가 있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왜 불법이죠? 왜? 우리를 국가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법입니까? 태극기를 같이 개양하면 된다. 태극기를 같이 개양하면 된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태극기를 같이 개양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거 불법이라는 건 다 알았죠? 이걸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예? 어떻게? 아니 이 깃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게 합법적인 행사가 될까요? 네?
아니. 여 깃발 이야기만 합시다. 여 깃발 이야기만. 자,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만 올려도 이거는 불법이에요. 또 인공기가 올리고 일부 사람 옆에다 우리 태극기를 올리면 된다 그랬는데 인공기도 올리고 태극기도 올려서 두 깃발을 나란히 띄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왜 두 개 내려야 되죠? 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991년도에 남과 북은 유엔에 가입합니다. 유엔에 가입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 개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유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두 개 국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남과 북은 두 개 국가로 갈라질 위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1991년 12월 남과 북은 긴급 만납니다. 만나서 91년도 12월 남북기본합의문을 만들어요. 남북기본합의문에 어떻게 규정했느냐?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로 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이렇게 거기다가 문건에 남과 북이 다 하고 다 사인했어. 특수관계라는 건 우리 둘 사이는 국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가관계에서 적용하는 의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판문점에서 우리 회담하는 거 TV로 매일 보세요. 회담 타겟 국기가 있습니까? 인공기와 태극기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깃발이 없어요. 왜? 우린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김정은이가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할 때 판문점 우리 측 지역으로 왔어요. 그때 우리 의장대 다 사일했죠. 그때 우리 지역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우리는 남북기본합의문을 지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그때 김정일이가 인공기를 국기 개양대에 띄웠을까요? 안 띄웠을까요? 안 띄웠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합의한 법적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김정은이 이번에 띄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문제 세야 된다. 뭐 리성건이가 뭐 목구멍이 넘어 익은 게 아니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하자고 간 대통령이 왔는데 이 전체 대한민국 TV 카메라 이게 쫙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어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근데 왜 이런 건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왜 국회에서는 가만히 있는가 그게. 자, 다음 문제 좀 봅시다. 자, 이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입구입니다. 청사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청사 입구 요 정문 홀 배경을 한번 좀 봅시다. 요 배경, 요 사진을 이제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요 사진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상징, 무슨 깃발입니까? 나치스 깃발은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면 이 나치스 깃발을 들고 이 나치스 당원들이 히틀러 이 친위대가 왜 나치스 깃발을 들고 행진합니까? 왜? 독재 국가에서 이거 나치스 깃발을 저렇게 들고 계속 망할 때까지 행진하는데 이 행진하는 의미는 뭡니까? 행진하는 의미는 한 가지예요. 우리 나치스 당의 이념과 정책만이 독일에는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이걸 거행하는 건 가차없이 친다, 처형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독재 국가에서는 자기 당 길을 들고 행진합니다. 자, 북한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뭐예요? 북한 노동당 깃발이죠. 왼쪽 보세요. 북한은 계속 노동당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게 독재 국가들은 거의 다 이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입구입니다. 입구를 좀 확대해서 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 위에 요건 무슨 표시죠? 북한 노동당 기죠. 그 노동당 기 밑에 이렇게 한반도를 놓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북한 노동당 규약입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13년 6월 19일 날 김정은이가 개정한 당의 유혈, 아까 여러분이 내가 이야기한 당의 율적 영도 체계 양립의 10대 원칙
제1조, 제일 1조 사항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말하자면 조카 통일하겠다 하는 걸 1조 사항에다 박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통일 규정에 의해서 당 들어가는 입구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이걸 기념사진으로 여기 가서 배경으로 찍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이거 북한에 가서 이건 북한의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한번 좀 재미삼아 한 번 정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교 나라들을 방문할 때면 거기 가서 이슬람교 사원을 방문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들에 가잖아요. 관광객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가면 이슬람교 나라들 가면 제일 아름다운 곳이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도 유럽에서는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건물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거하고 예를 들면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슬람교 사원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하고 북한 당 규약을 반영한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이 다릅니까? 요거 알아야 돼요. 뭐이 다르냐? 이념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사진에 가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딱 같은 질문을 대학에 나가서 제기했는데 한 학생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크리스천들도 이슬람교에 갔는데 자기도 크리스천으로서 이슬람교 나라에 관광 가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고 왔다. 그런데 뭐 북한에 가서 이거 문화인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관광으로 가서 찍으면 될까요? 관광으로 가서 찍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건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기 때문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돼요?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사진 찍는 거하고 여기 가서 사진 찍는 거면 여기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카 통일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가서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 사원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람교가 나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하고 또 오면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사원 앞에 가서 찍는 거하고 여기 가서 찍으면 이건 자기를 조카 통일시키는 난 조카 통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상징, 깃발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우길기 달고 일본 군함이 끝내 관함식에 참가 못했죠. 제주도에서. 너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깃발 못 들어온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왜 일본은 이거 우리 군함에 어떤 깃발을 다느냐 이건 우리 일본의 자주권에 해당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된다 그래도 그러잖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합니까? 바로 그 우길기에 우리 피난민 피 맺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북한노동신문에 나온 9월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을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췄는가 한번 좀 보세요. 자, 북한 요거 이자 본 당 깃발입니다. 이 밑에 한반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거 문재인 대통령 모르고 찍었을게 이거.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알고 찍었다. 내 생각엔 모르고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뭔가면 이거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통일하자고 그래도 한반도에서 통일을 하자고 서울에서 올라왔는데 최소한 이런 장소는 피해야 되고
북한이 저렇게 적화 통일을 주장하면 한반도 통일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자처럼 비행장 행사한다. 그럼 비행장 행사는 초보적인 그런 남과 북의 기본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냉면 발언했습니다. 언제 먹고, 냉면이 먹고 뭐로 이거 싸울 때가 되느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강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속에서 제기는 되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기탄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